이탈리아 총리가 블랙핑크 응원봉을 손에 쥐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일본 네티즌들이 집단 발작을 일으킨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말 미친 수준인데요. 자칭 선진국이라던 나라들이 대놓고 한국 베끼기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직접 한국에 날아와서 무릎 꿇고 배우겠다고 선언한 게 바로 몇 주 전 일입니다. 진짜 무릎 꿇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자세였다는 거죠. 일단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라는 나라,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6.25 전쟁 때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던 주제의 제68 적십자 병원을 통해서 72명의 의료진을 파병한 나라입니다. 128명의 참전 인원을 기록했죠.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이 친구들 2차 세계대전 때 추축국이었거든요. 히틀러랑 한편이었던 나라가 전쟁 끝나고 나라 재건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한국 독됐다고 의료진 보낸 겁니다. 반성의 의미로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한국한테 역사적으로 빚진 나라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멜로니 총리가 한국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국립현충원 참배입니다. 딸 데리고 와서요. 그것도 케이팝 광팬인 딸 데리고 와서 딸 꿈까지 이뤄주고 갔어요. 이게 단순한 외교 행보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멜로니가 이탈리아 총리 됐을 때 전 세계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극우파다, 이탈리아판 트럼프다, 파시즘 부활이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죠. 근데 이 사람이 총리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국 러브콜입니다. 대놓고 한국 좋아한다고 선언하고 다니면서 밀라노, 동계올림픽 운영 노하우 배우고 싶다. 도시 현대화 관리 시스템 배우고 싶다. 한국 모델 우리나라에 이식하고 싶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왔어요. 그것도 손에 블랙핑크 응원봉 들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냐면 옆 나라 일본 사람들이 한국 언론이 인공지능으로 사진 조작했다고 발광했을 정도예요. 내 누닉들이 상처받았대요.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은 자기네가 케이팝 원조라고 우기면서 40년 동안 한류 견제하다가 이제 와서 케이팝 베끼기 급급한 주제에 이탈리아 총리가 케이팝 팬이라고 선언하니까 멘탈 붕괴한 거예요. 멜로니 총리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 첫 인터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와 내 딸이 케이팝 팬입니다. 이거였어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공식 외교 일정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케이팝 덕후 선언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응원봉이에요. 케이팝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응원봉이라는 건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팬이어야 하고 공연 가려면 필수품이고 그 가수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근데 한 나라 총리가 다른 나라 공식 방문할 때 응원봉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몸소 실천한 거죠. 외교적 제스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진짜 한국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탈리아가 뭐가 부족해서 한국한테 배우러 온 걸까요? 이탈리아면 르네상스 발상지고 로마 제국 후예고 패션의 나라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옛날 얘기라는 게 문제죠. 지금 이탈리아 실상이 어떤지 아세요? 완전 개판입니다. 일단 사회 기반 시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지하철 타본 적 있으세요? 유럽 지하철? 한국 사람들 유럽 여행 가면 제일 충격받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 소변 냄새. 둘째, 그래피티. 셋째, 쓰레기. 이 세 가지가 지하철역에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로마 지하철, 밀라노 지하철, 파리 지하철 가보세요. 소변 냄새가 진동합니다. 진짜로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뭔 냄새인가 싶어서 두리번거리다가 깨닫죠. 아, 사람들이 여기서 소변을 보는구나. 공공장소에서요. 21세기예요. 자칭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요. 그래피티는 또 어떻고요? 조금만 외진 곳 가면 벽이라는 벽은 전부 다 그래피티 천지예요. 여기가 지하철역인지 갤러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죠. 물론 진짜 예술적인 그래피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낙서예요. 누가 봐도 낙서. 근데 이걸 치우지를 않아요. 왜냐고요? 표현의 자유래요. 웃기죠? 한국 지하철 생각해보세요. 광화문역, 강남역, 홍대 입구역. 깨끗하죠?
냄새 안 나죠? 벽에 그래피티 없죠? 스크린도어 있어서 안전하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엄청나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한국 지하철 시스템 통째로 베껴갔어요.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자동 개표 시스템 만들고 바닥에 줄 서는 표시 그려놓고 한국이 하는 거 다 따라했어요. 프랑스도 똑같이 했고요. 주요 거점 지하철역 중심으로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스템은 베꼈는데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시민의식을 베낄 수가 없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줄 표시 있으면 줄 서잖아요. 당연하게.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줄 표시 있어도 안 서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식이죠.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해요. 스크린도어 설치했어요. 안전해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소변 냄새 진동하고 그래피티 가득하고 쓰레기 널려 있어요. 왜냐고요? 하드웨어는 베꼈는데 소프트웨어는 못 베꼈으니까요.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공공질서 존중 정신, 이런 걸 어떻게 베껴요? 못 베끼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쓰레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구 경기장 상상해보세요. 캄프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웸블리 스타디움. 그 거대한 경기장을 관중석까지 포함해서 음식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그게 바로 매일 유럽 주요 국가에서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래요. 매일이요. 하루에요. 숫자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버리는 음식값이 1,500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 먹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음식이 1년에 200만 원어치라는 거죠. 미쳤죠? 서유럽 주요 국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개인이 버리는 쓰레기 비율이 43%래요. 그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22%고요. 미식의 나라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 1인당 1년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773kg이에요. 이게 중국의 3배, 에티오피아의 7배래요.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미국은 얼마나 버릴 것 같아요? 훨씬 많죠. 근데 미국은 이제 논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고요? 미국은 분리수거나 사회 기반 시설 정비 같은 거 이제 포기한 나라거든요. 나아지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쓰레기 천국으로 살겠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 유럽 여행 가서 제일 충격받는 게 뭔지 아세요?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에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비닐봉지에 휘리릭 묶어서 밖에 던져버려요. 길거리에 쓰레기 널려 있는 건 기본이고요. 분리수거요? 그런 거 없어요. 무늬만 재활용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랑 같이 버린다고요? 네, 맞아요. 그냥 다 같이 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보고 진짜 경악하죠.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따로, 재활용 쓰레기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물론 돈 좀 있는 집에는 음식물 분쇄기가 싱크대에 설치돼 있어요.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환경적으로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죠. 하수 처리장의 부담만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냥 버려요. 그냥요. 더 웃긴 건 분리수거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캔, 플라스틱, 유리병 전부 다 구분 없이 버려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고요. 일단 한 군데 모아서 수거한 다음에 나중에 분리하는 방식이래요. 효율성이고 뭐고 완전 바닥이죠. 한국은 언제부터 분리수거했는지 아세요? 1999년부터예요. 27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하고 처리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7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 거죠. 특히 감량기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국내에서 사용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RFID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아파트 가면 다들 보셨죠? 카드 대고 쓰레기 버리면 무게 재서 요금 부과하는 거. 이게 15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는 이제야 도입한대요. 이제야요. 25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 출장 왔던 이탈리아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상상조차 못한 방법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현황 보고 무척 놀랐대요. 분리수거도 종류별로 빈틈없이 하는 한국인들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느꼈대요.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와 좌절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수준이래요. 공무원이 공식 석상에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분리수거 제도 시행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대요. 디자인은 나라답게 길거리 분리수거통도 형형색색 아주 아름다웠대요. 예쁘게 만드는 건 잘하죠. 근데 문제는 실행이었어요. 몇 달 만에 공무원들이 좌절했대요. 왜냐고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분리수거통은 분명히 있어요. 색깔별로 예쁘게 배치돼 있고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분리수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섞여서 들어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라도 제대로 분리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요. 그나마 한국만큼은 산다는 밀라노 같은 북부 도시가 좀 낫다는데 그것도 그냥 남부보다 낫다는 거지 한국 기준으로 보면 완전 개판이에요. 더 웃긴 건 시민들 반응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꼼꼼하게 앉아서 분리수거하라고 시키는 건 내 자유를 빼앗는 정부의 통제 시도래요. 데모할 판이래요. 공공질서 지키자는 건데 자유 침해래요. 진짜 어이가 없죠. 심지어 이탈리아식 분리수거라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뭔지 아세요? 겉에서 보기엔 꼼꼼하게 분리수거가 되는 것처럼 꾸며진 쓰레기통인데 알고 보면 결국 하나의 쓰레기통의 겉만 번지르르하게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완전 사기죠. 고발 영상이 난리가 났어요. 물론 이탈리아가 아무 노력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쓰레기 분리수거 촉진하려고 투명한 쓰레기 봉투 사용 의무화했어요. 위반하면 벌금 부과하고요. 근데 한국처럼 개별 세대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에 부과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건물 사람들 전체가 벌금 내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가요? 게다가 이것도 밀라노에서만 한정적으로 나온 정책이에요. 이탈리아 최고 도시라는 밀라노에서만요. 그것도 지금은 의무는 무슨 의무냐며 길거리 쓰레기통에 개인 폐기물 잔뜩 가져다 버리고 있대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여기서 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늘 먼저 고민하고 먼저 행동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유연하고 빠릿하게 사고하고 이에 따라요. 왜냐고요? 전부 다 우리 모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분리수거 처음 시행됐을 때 불편했죠. 귀찮았죠. 근데 우리는 했어요. 왜냐고요? 그게 맞는 일이니까요. 환경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치안이에요. 성숙한 시민의식이에요. 깨끗한 거리예요. 안전한 지하철이에요. 이 모든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거라고요. 이제 전 세계가 이걸 보고 배우려는 세상이 왔어요. 이탈리아 총리가 블랙핑크 응원봉 들고 한국 와서 배우겠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프랑스가 한국 지하철 시스템 베끼는 세상이에요. 유럽 전역에서 한국식 분리수거 따라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시스템만 베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정신. 이게 진짜 경쟁력이에요. 이탈리아가 스크린도어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시민의식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어요. 프랑스가 분리수거통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지키면 무용지물이에요. 하드웨어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돈으로 못 사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문화와 의식이거든요. 멜로니 총리가 한국에 와서 진짜 배우고 싶었던 게 뭘까요? 밀라노, 동계올림픽 운영 노하우? 도시 현대화 관리 시스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진짜 배우고 싶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질서를 지키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한국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법 만들고 벌금 부과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탈리아는 지금 시작 단계예요. 한국이 27년 전에 있던 자리에 이제야 도착한 거죠. 근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왜냐고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유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분리수거 강제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자유 침해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분리수거가 무슨 자유 침해예요? 그냥 쓰레기 제대로 버리자는 건데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유 침해예요. 문화 차이죠.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멜로니 총리가 블랙핑크 응원봉 들고 한국 온 거 보고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발작했을까요? 질투죠. 순수한 질투예요. 자기들이 케이팝 원조라고 우기면서 40년 동안 한류 견제했는데 이제 와서 유럽 국가 원수가 케이팝 덕후 선언하니까 멘탈이 나간 거예요. 일본은 지금 한국 베끼기에 정신이 없어요. 케이팝 따라하고 K드라마 따라하고 한국 음식 따라하고 그러면서도 절대 인정은 안 해요. 자기들이 원조래요. 웃기죠? 누가 봐도 한국 베낀 게 뻔한데 자기들이 먼저 했대요. 근데 이탈리아는 달라요. 대놓고 한국 배우겠다고 해요. 한국 좋아한다고 해요. 블랙핑크 응원봉 들고 와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일본처럼 뒤에서 몰래 베끼면서 자기들이 원조라고 우기는 것보다 100배 낫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이탈리아한테는 호감이에요. 6.25 전쟁 때 도와준 것도 있고 지금도 솔직하게 한국 배우겠다고 하니까 고맙죠. 일본이랑은 완전 대조적이에요. 유럽 전역에서 지금 한국 베끼기 열풍이 불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다들 한국 사회 시스템 배우고 싶어 해요. 특히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치안 이런 부분에서요. 근데 다들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요. 시스템은 베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시민의식을 못 베꼈으니까요.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공공질서 존중 정신, 이런 걸 어떻게 베껴요? 프랑스 지하철 가보세요. 한국처럼 스크린도어 설치했어요. 한국처럼 줄 서는 표시 그려놨어요. 근데 여전히 소변 냄새 나요. 여전히 그래피티 가득해요. 여전히 쓰레기 널려 있어요. 왜냐고요? 시민의식이 안 따라주니까요. 독일은 좀 나아요. 원래부터 질서 잘 지키는 나라니까요. 근데 독일도 한국만큼은 못해요. 특히 쓰레기 처리 부분에서요. 독일 사람들도 분리수거하긴 하는데 한국만큼 철저하지는 않아요. 영국은 어떻고요? 브렉시트 하고 나서 완전 개판됐어요.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지하철도 노후화됐고 한국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요. 대영 제국의 후예가 어떻게 아시아 나라한테 배우겠냐는 거죠. 웃기죠? 스페인은 또 어떻고요? 스페인은 아예 포기한 것 같아요. 시에스타 문화 때문에 오후에 다 쉬어버리니까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한국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요. 문화 자체가 너무 달라서요.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 이제 논할 가치도 없다니까요. 미국은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붕괴 직전이에요. 다리는 무너지고 도로는 구멍 뚫리고 지하철은 범죄의 온상이고 완전 개판이에요. 한국 배울 생각도 없고 배울 능력도 없어요. 근데 아시아는 다릅니다.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은 한국 엄청 따라해요. 그것도 제대로 따라해요. 왜냐고요? 문화가 비슷하니까요. 공동체 의식이 있고 공공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스템 베끼면 효과가 나타나요. 싱가포르는 한국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쓰레기 배출량이 30% 줄었대요. 대만은 한국 지하철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안전사고가 50% 감소했대요. 이게 제대로 따라한 거예요. 유럽은 왜 안 될까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요. 내 자유, 내 권리,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질서 지키자는 게 자유 침해로 느껴지는 거죠. 한국은 달라요.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내가 좀 불편해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해요. 분리수거 귀찮아요. 근데 해요.
왜냐고요? 환경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지하철에서 줄 서는 거 귀찮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타면 편해요. 근데 줄 서요. 왜냐고요? 질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배려해서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교육하고 훈련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몸에 밴 거예요. 유럽이 한국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0년은 걸릴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영영 못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문화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개인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유럽 문화를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멜로니 총리가 한국 와서 배운 게 뭘까요? 시스템, 노하우? 물론 그것도 배웠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걸 배웠을 거예요. 시스템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사람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다는 것. 그걸 배웠을 거예요.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뭘 할까요? 한국식 시스템 도입하겠죠. 스크린도어 더 설치하고, 분리수거통 더 만들고, RFID 쓰레기 처리기 더 들여오고. 근데 효과 있을까요? 글쎄요. 회의적이에요. 왜냐고요? 이탈리아 사람들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울 거예요. 자유를 빼앗긴다고 반발할 거예요. 데모할 거예요. 정부 통제라고 난리칠 거예요. 멜로니 총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적어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일본처럼 문제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우기는 것보다 100배 낫죠.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만하면 안 돼요. 유럽이 우리 따라한다고 좋아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계속 발전해야 해요. 더 나은 시스템 만들어야 해요. 더 성숙한 시민의식 키워야 해요. 왜냐고요? 곧 유럽도 따라잡을 거예요. 20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따라잡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계속 앞서 나가야 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